서울의 추운 겨울밤, 교도소 철문이 쾅소리를 내며 닫혔다. 선희는 손목에 찬 수갑이 풀리는 순간 자신의 삶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여자라 불리던 교도소의 유명인사였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주변 수감자들로부터 따돌림과 조롱을 받았지만 그 속에서 그녀를 도와준 한 여자가 있었다. 설린, 교도관으로서 규칙을 깨고 그녀에게 몰래 음식을 건네고 밤마다 대화를 나누던 그 여자. 선희는 그 만남이 자신의 구원이라고 믿었지만 그것이 모든 재앙의 시작이었다. 선희는 28살, 서울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공무원,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그녀를 착한 딸로 키우려 애썼다. 하지만 선희는 어릴 적부터 여자아이들에게 끌리는 자신을 느꼈다. 고등학교 때 첫사랑을 경험한 후 그녀는 그 감정을 숨기기 위해 애썼다. 대학에 들어가 디자인을 전공하며 자유를 맛보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안 돼, 친구들의 말, 가족의 기대가 그녀를 올가매었다. 결국 그녀는 직장에서 만난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발각되어 스캔들이 터졌다. 그 여파로 직장을 잃고 우울증에 빠져 마약에 손을 댔다. 마약 소지로 체포된 선희는 2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들어왔다. 교도소 생활은 지옥이었다. 수감자들 사이에서 레즈라는 낙인이 찍힌 그녀는 매일 괴롭힘을 당했다. 야, 여자야. 여기서도 여자 찾냐? 조롱하는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선희는 고립된 채로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간 순찰 중 설린이 그녀의 방 앞에 멈췄다. 설린은 30살, 경력 5년차 교도관으로 강인한 외모와 달리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여자였다. 그녀는 선희의 파일을 보고 동정심을 느꼈다. 괜찮아요. 밥은 먹었어요. 설린의 속삭임이 선희의 가슴을 울렸다. 처음으로 누군가 그녀를 인간으로 대했다. 그날부터 그들의 만남은 시작되었다. 설린은 규칙을 어기고 선희에게 책을 몰래 건네주고 대화를 나누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가족 때문에 숨겨야 했죠. 설린의 고백에 선희는 놀랐다. 설린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겨왔다.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경찰이 되어 안정을 찾았지만 내적 갈등은 여전했다. 두 사람은 밤마다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했다. 선희는 설린을 통해 희망을 보았고 설린은 선희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직면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위험했다. 교도소 규칙상 교도관과 수감자의 사적 접촉은 금지되어 있었다. 만약 발각되면 설리는 직장을 잃을 수 있었다. 선희의 출소가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그녀는 출소 후 설린과 함께할 꿈을 꾸었다. 나가서 기다릴게요. 설린의 약속이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그러나 가족의 압력이 시작되었다. 선희의 어머니는 면회를 오며 집원에 나와서 제대로 살아. 남자 만나서 결혼해보라고 강요했다. 선희는 속으로 갈등했다. 가족을 실망시킬 수 없었다. 사회의 시선도 두려웠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뉴스에서 동성결혼 반대 시위가 보도될 때마다 그녀는 몸을 떨었다. 한편 설린도 자신의 선택에 고민했다. 그녀는 교도소 상사로부터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 요즘 선희 방 근처에서 자주 보이던데 상사의 물음에 그녀는 식은땀을 흘렸다. 설린의 가족은 그녀를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딸이 교도관이 돼서 다행이야. 하지만 만약 그녀의 성 정체성이 드러난다면? 가족의 배신감, 사회의 비난이 두려웠다. 그녀는 선희에게 조심해야 해요. 우리 관계가 알려지면 비라고 속삭였다. 선희는 이해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이 커졌다. 출소 당일 선희는 교도소 문을 나서며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기다리던 설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어머니가 차를 타고 기다리고 있었다. 집으로 가자.
이제부터 새로 시작해. 어머니의 말에 선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설린으로부터 온 메시지 하나. 미안해. 기다려. 그 메시지가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선희는 가족의 집에서 생활을 시작했다. 아버지는 이번 기회에 정신 차려. 결혼해서 안정된 삶 살아가라고 조언했다. 선희는 직장을 구하려 애썼지만 전과 기록 때문에 어려웠다. 결국 카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했다. 설린과의 연락은 몰래 이어졌다. 그들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며 만남을 약속했다. 이번 주말에 봐요. 설린의 메시지가 올 때마다 선희의 심장이 뛰었다. 첫 만남은 서울의 한적한 공원에서 이뤄졌다. 설린은 교도관 복장이 아닌 평상복으로 나타났다. 보고 싶었어요. 설린의 포옹에 선희는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그날 오랜 대화를 나눴다. 설린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보수적이세요? 동성애자를 혐오하시죠? 선희는 공감했다. 그녀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갈등이 드러났다. 선희의 어머니는 그녀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요즘 늦게 들어오네. 남자친구 생겼어. 어머니의 물음에 선희는 거짓말을 했다. 친구예요. 그러나 속으로는 죄책감이 들었다. 사회의 압력도 컸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동성결혼에 대해 비아냥거릴 때 선희는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사람들은 정신병원 가야 해. 그런 말들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설린도 교도소에서 압박을 받았다. 상사가 그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수감자와 너무 친한 거 아니야. 설린은 부정했지만 불안이 커졌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두 사람은 더 깊은 선택을 마주했다. 선희는 설린에게 둘이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 설린은 망설였다. 가족 때문에, 직장 때문에. 그녀의 대답에 선희는 실망했다. 이 순간 선희의 과거가 되살아났다. 교도소에서 그녀를 괴롭히던 수감자들이 떠올랐다. 너 같은 년은 영원히 혼자야. 그 말들이 그녀를 자극했다. 선희는 결심했다. 가족에게 솔직히 털어놓기로. 면회실 같은 집거실에서 선희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저 여자를 좋아해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달려오며 소리쳤다. 내가 왜 그래? 교도소에서 이상한 거 배웠어. 가족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그들은 선희를 설득하려 애썼다. 치료받아. 정상으로 돌아와 선희는 울면서 집을 나왔다. 설린에게 달려간 그녀는 가족이 날 버렸어 라고 말했다. 설린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나랑 함께할게. 하지만 이 결정은 설린에게도 대가를 요구했다. 설린의 가족이 그녀의 관계를 알게 된 건 우연이었다. 설린의 여동생이 그녀의 핸드폰을 보고 메시지를 발견했다. 언니, 이게 뭐야? 동생의 물음에 설린은 당황했다. 가족 회의가 열렸다. 아버지는 분노했다. 내가 그런 애였어? 집안 망신이야.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설린은 변명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가족과 결별을 선택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나예요. 집을 나온 설린은 선희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러나 행복은 짧았다. 사회의 정면 충돌이 시작되었다. 설린은 교도소에서 해고되었다. 상사가 그녀의 관계를 알아챘기 때문이다. 규칙 위반이야. 동성애자라는 소문도 돌고 설린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실직한 그녀는 우울에 빠졌다. 선희도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동료들이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되면서 레즈가 여기서 일해 라는 속삭임이 들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했지만 갈등이 쌓였다. 선희는 설린을 탓했다. 너 때문에 가족을 잃었어. 설린은 반박했다.
나도 다 포기했어. 그들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갈등의 정점에서 선희와 설리는 큰 싸움을 벌였다. 왜 나한테만 희생을 강요해? 선희의 외침에 설리는 나도 희생했어. 직장 잃었잖아. 라고 소리쳤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울었다. 다음 날, 설리는 결단을 내렸다. 우리 헤어지자. 이게 나아. 선희는 충격받았다. 왜? 사랑하지 않아. 설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사랑해. 하지만 이 압력이 너무 커. 배신감에 선희는 설린을 밀어냈다. 가. 내가 원하는 대로. 헤어진 후 선희는 홀로 서울 거리를 방황했다. 그녀는 과거를 회상했다. 교도소에서 설린을 만난 그날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배신으로 느껴졌다. 선희는 가족에게 돌아가려 애썼다.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미안해. 돌아갈게요. 하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차가웠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돼. 선희는 절망했다. 사회의 시선도 여전했다. 거리에서 동성 커플을 보며 사람들의 비난 어린 눈빛을 느꼈다. 한국에서 그런 게 가능할까? 그녀는 자문했다. 설린도 고통스러웠다. 실직 후 그녀는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이력서에 교도소 경력이 남아 인터뷰에서 떨어졌다. 왜 그만뒀어요? 물음에 솔직히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가족과의 화해를 시도했다.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아빠, 저를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설리는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지만 대부분 피했다. 그런 거 이해 못해. 친구들의 말에 그녀는 고립감을 느꼈다. 이 와중에 선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직장에서 만난 여자, 지은이었다. 지은은 선희의 과거를 알면서도 다가왔다. 괜찮아. 나도 비슷해. 이 지은의 말에 선희는 위로를 받았다. 하지만 이는 설린에 대한 반발이었다. 선희는 지은과 데이트를 시작했다. 설린처럼 배신하지 마.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러나 이 관계는 또 다른 갈등을 불렀다. 지은은 선희에게 가족에게 소개해라고 요구했다. 선희는 망설였다.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났다. 한편 설리는 선희의 소식을 들었다. 친구를 통해 그녀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 걸 알게 되었다. 질투와 후회가 밀려왔다. 내가 왜 그랬지? 설리는 선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잘 지내? 선희의 답장. 내 인생이나 신경 써. 차가운 대답에 설리는 무너졌다. 그녀는 자신의 내적 갈등을 직면했다. 왜 규칙을 깨고 선희를 도왔을까? 그것이 사랑이었나? 아니면 동정이었나? 설리는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에게 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라고 털어놓았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선희의 가족이 개입했다. 어머니가 선희를 찾아왔다. 지은이라는 애랑 사귄다는 소문 들었어. 그만둬. 어머니의 말에 선희는 반발했다. 왜? 엄마가 날 버렸잖아. 싸움이 벌어졌다. 아버지가 중재하려 했지만 상황은 악화되었다. 내가 우리 가족을 파괴했어. 아버지의 외침에 선희는 집을 나왔다. 그녀는 지은에게 달려갔지만 지은은 너무 복잡해라고 말했다.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설리는 이 소식을 듣고 선희를 찾았다. 서울의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두 사람. 미안해. 설린의 사과에 선희는 눈물을 흘렸다. 왜 돌아왔어? 그들의 대화는 길어졌다. 과거의 상처를 털어놓으며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다. 하지만 재결합은 쉽지 않았다. 사회의 압력, 가족의 반대가 여전했다. 설리는 우리 다시 시작할까? 라고 물었다. 선희는 망설였다. 이 선택이 또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재회 후 선희와 설리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했다. 이번엔 가족에게 숨기지 말자 이 선희의 제안에 설리는 동의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설리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보안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다. 교도소 경력이 도움이 됐어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선희도 디자인 프리랜서로 활동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함께 사는 삶을 꾸렸다. 그러나 사회의 정면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다. 친구 모임에서 선희는 커밍아웃을 했다. 저 설린이랑 사귀고 있어요. 친구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축하했지만 대부분은 불편해했다. 한국에서 그게 가능해? 법도 안 되는데 친구의 말에 선희는 반박했다. 사랑은 법이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았다. 설린도 직장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 동료들이 그녀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여자끼리 이상해라는 속삭임이 들렸다. 설리는 참았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가족의 반발은 더 강렬했다. 선희의 어머니가 아파트를 찾아왔다. 이게 뭐야? 둘이 사는 거. 어머니의 충격에 선희는 엄마, 이해해줘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잔돼. 내가 미쳤어. 라고 소리쳤다. 아버지가 개입해 집으로 돌아와. 치료받아라고 말했다. 선희는 거부했다. 이게 나예요. 가족과의 단절이 깊어졌다. 설린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가 전화로 집안에서 쫓아낼 거야 라고 위협했다. 설린은 울며 자빠. 왜? 라고 물었다. 이 압력 속에서 두 사람은 도덕적 딜레마를 마주했다. 선희는 우리 포기할까? 라고 물었다. 설리는 안 돼, 싸워야 해. 그녀들의 결정은 사회활동으로 이어졌다. 동성애자 권리 모임에 참석했다. 우리는 정상이다. 시위에서 외치며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는 더 큰 반발을 불렀다. 뉴스에 그들의 사진이 실렸다. 교도소 출신 동성애자 커플지라는 제목의 선희는 공포에 떨었다.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미지가 안 좋아 설린도 회사에서 압력을 받았다. 배신의 순간이 왔다. 설린의 옛 동료가 그녀를 협박했다. 내 관계 공개할 거야. 설린은 두려워했다. 그녀는 선희에게 숨겼다.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직장을 지키기 위해 관계를 포기할까? 선희는 이를 눈치챘다. 뭐 숨기는 거 있어? 싸움이 벌어졌다. 너 또 배신할 거야. 선희의 외침에 설리는 아니야. 라고 부정했다. 하지만 압력이 커지자 설리는 선택했다. 협박자에게 그만해 라고 맞섰지만 결과는 공개되었다. 소문이 퍼지면서 설리는 직장을 잃었다. 손실의 대가로 두 사람은 더 강해졌다. 선희는 우리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다. 그들은 상담을 받으며 내적 갈등을 해소했다.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만들었어. 상담사의 말에 공감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동성결혼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때 그들은 절망했다. 언제쯤 자유로워질까? 선희의 물음에 설리는 싸워야 해라고 답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최후의 대결이 왔다. 선희의 가족이 소송을 걸었다. 정신적 피해라는 명목으로 선희는 법정에서 증언했다. 저는 사랑할 뿐이에요. 판사의 시선이 차가웠다. 설린도 증인으로 나섰다. 우리는 잘못된 게 없어요. 재판 과정에서 그들의 삶이 드러났다. 교도소 만남, 가족 배신, 사회 압력. 재판은 선희 측의 승리로 끝났다. 개인 자유 침해라는 판결에 가족은 항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선희는 어머니에게 용서할게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 화해의 순간이었다. 설린의 가족도 서서히 변했다. 아버지가 기해하려 애쓸게라고 편지를 보냈다.
두 사람은 이 승리를 통해 희망을 보았다. 그러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사회의 정면 충돌은 계속되었다. 그들은 LGBT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후배들을 도왔다. 너희는 우리처럼 고통받지 마. 선희의 말에 젊은이들이 감동했다. 설리는 새로운 직장에서 안정을 찾았다. 이제 괜찮아 하지만 과거의 트라우마가 가끔 되살아났다. 밤에 악몽을 꾸며 깨어날 때 서로를 안아주었다. 마지막 고비는 선희의 건강 문제였다.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재발. 병원에서 휴식이 필요해 라는 진단을 받았다. 설리는 그녀를 돌보았다. 내가 지킬게. 이 과정에서 그들의 사랑이 깊어졌다. 너 없인 못 살아. 선희의 고백에 설리는 나도.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 앞에서 맹세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그들은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다. 우리가 선택한 길, 후회 안 해. 설린의 물음에 선희는 안 해. 하지만 대가는 컸어. 그들의 삶은 여전히 도전으로 가득했다. 사회가 변할 때까지. 이 사랑은 정당한가? 아니면 사회의 규칙을 깨뜨린 잘못된 선택인가?